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스케치업에서 역설계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이나 토목, 시공 분야에서는 간혹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려면 스캐너라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주변을 측량을 하고 그 측량된 전체 데이터를 통칭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스케치업 자체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토데스크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리캡을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조작하고 그 다음에 레빗이나 오토캐드나 이런 데 불러와서 역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트림블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스캐닝 데이터를 직접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역설계를 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조작하는 리어럭스라는 솔루션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워낙 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역설계를 할 솔루션 자체가 좀 무겁게 실행이 되는 거라면 이게 메모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사양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거나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형태를 바꾸거나 아니면 색상을 변경시킨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게 됩니다. 스케치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도 그렇게 많이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그인을 통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왔을 때 굉장히 가볍게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포인트 수가 많아도 충분히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걸 취득하려면 일단 레이저 스캐너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계 분야에서는 사진 기반 스캐너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건축, 토목, 시공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멀리 찍을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는 트림블 스캐너를 국내에 직접 배급하는 지오시스템이라는 회사의 사이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스캐너 같은 경우에 TX8이라는 제품을 한번 보세요. 아래쪽에 삼각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 스캐너들도 다 삼각대를 거치하는 식으로 하고요. 삼각대를 거치를 하고 그 위에 스캐너를 이렇게 달아놓고 저 점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를 스캐닝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측량점의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다니시다가 볼 때 경계 측량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기계를 한 대 갖다 놓고 반대쪽 사람이 이렇게 폴대 같은 걸 들고 그쪽에 딱 겨냥을 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토탈 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광파기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점에서 반사경이 있는 그 폴대에 있는 부분의 그 거리를 측정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점 대 점으로 측정을 하고요.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센서 쪽에서 레이저를 굉장히 많이 쏘아냅니다. 1초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레이저를 발사해서 이 레이저가 사물에 닿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량을 해서 해당 측량점들을 수집하는 그런 기기예요. 광파기 같은 경우에는 점 대 점으로 측량을 하지만 이거는 점을 구름처럼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정확합니다. 데이터도 훨씬 더 많고요. 광파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게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오슬램이라는 스캐너가 있어요. 지오슬램 같은 경우에 핸드헬드 타입이에요. 손에 들고 걸어다니면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보통 삼각대로 세워놓는 광대역 스캐너가 훨씬 더 깁니다. 짧게는 한 80m에서 길면 300m 이상까지 그 이상도 이제 측량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핸드헬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실내하고 실외하고 측량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유효사거리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00m 정도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헬드 스캐너의 장점은 광대역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세워두고 돌리기 때문에 음영지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음영지역이라는 거는 실제 스캐닝을 할 때 세워놓은 지점에서 사람이 봤을 때 그 시점 있잖아요. 거기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측량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비파괴 검사할 수 있는 장치도 아니기 때문에 벽을 뚫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측량하든지 그러지는 않거든요. 실제 사람이 스캐너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그 부분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찍히지 않는 곳들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를 음영지역이라고 하고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 실외에서 찍는 거 말고요, 실내에서 찍을 때는 안에 소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음영지역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간은 굉장히 작지만 스캐너를 굉장히 많이 움직이면서 계속 찍어줘야 돼요. 광대역 스캐너를 이동해서 삼각대 세우고 찍고, 또 이동해서 삼각대 세우고 찍고, 이걸 반복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핸드헬드 스캐너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손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들고 다니는 동안 계속 스캐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영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 드론 많이 띄우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서 사진을 찍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쓰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역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막 몇 센치씩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드론으로 이제 사진 기반으로 드론을 띄워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게 되면 그 오차값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에 드론에다가 실제 3D 스캐너를 달아서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쓰는 장비들이 이런 라이다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이는 건 크게 요 정도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알아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실제 스캐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TX8 제품의 시연 영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비가 백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스캐너를 이렇게 뺀 다음에 삼각대에 지금 고정하는 과정이고요. 저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저 기기 안에 실제 이제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스캐닝하면서 저 기기 안에 바로 저장을 합니다.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레벨 정도만 지정해주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찍을 건지 레벨 정도만 지정해주면 바로 장비가 구동이 되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막 돌아가고 있죠. 이쪽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겁니다. 레이저가 나가서 사물에서 부딪히고 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좌표를 특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변을 이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각대가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캐너로 이렇게 주변을 측량을 하게 되면 스캐너 아래쪽이 동그랗게 나옵니다. 그쪽은 포인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외벽에 있는 문양입니다. 이런 것도 외부에서 3D 스캐닝을 하게 되면 다 측량점을 취득할 수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자, 이거는 지금 수평을 맞추는 그런 과정이고요. 트림블의 최신 기종 같은 경우에는 저 수평 맞추는 걸 자동으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스캐닝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광대역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차가 1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유효 사거리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정확한 정밀한 측량점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스케쳐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적합한 포맷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면 스케쳐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의 아주 일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사물의 색상하고요, 측량점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점들이 너무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꼭 형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확대해서 보시면 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하나하나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3D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캐닝을 하게 되면 광파기, 즉 토탈 스테이션 가지고 측량했던 점 대 점으로 측량하는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측량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제 시공 현장을 역설계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컨텐츠가 만들어져요. 다만 문제는 이 포인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전부 솔루션에 불러들여서 작업하기가 어려운데 스케치업은 거기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리어럭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림블 제품군에서 보통 그 3D 스캐너로 측량을 하게 되면 리어럭스에서 편집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편집 과정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대역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찍고 또 그 다음 부분 가서 찍고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찍어야 돼요. 음영지역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데 이거를 찍고 난 다음에 전체 데이터가 각각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캐너를 세워놓고 찍은 점을 보통 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스테이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스테이션끼리 맞춰줘야 됩니다, 위치를.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은 GPS를 이용을 해서 측량점을 매기고 그 위에서 3D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좌표가 다 매겨져 있기 때문에 스테이션끼리 따로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불러오면 위치가 맞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GPS 같은 경우에 찍는 시간이 추가가 되면 스캐닝 자체 시간도 이렇게 작업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실내에서는 좀 잡기가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GPS로 측량점을 내리고 그 측량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광파기로 측정을 해서 실내 쪽으로 측량점을 끌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 스캐너 말고도 광파기도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캐너만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맞추는 몇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타겟을 쓰는 겁니다. 볼 타겟이나 그 표지 타겟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에다가 딱 거치를 해놓고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타겟을 기준으로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최소 3개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X, Y, Z를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게 타겟으로 정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으로 타겟을 찾아서 맞춰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겟을 이런 공장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겟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스캐닝을 다 스테이션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 정합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의 분포를 보고 리어럭스가 자동으로 그 형상을 파악을 해서 각 스테이션의 위치를 알맞게 붙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정합이라고 합니다. 정합. 그 정합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스캐닝을 한 다음에 정합 과정을 거치는데 최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합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정합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정합된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지금 여기 리어럭스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이쪽에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현장에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3D 스캐닝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는 형상이 찍히게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리어럭스에서 다 지워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지금 여러 동을 찍어놨거든요. 이 여러 동 중에 작업을 할 때 한 동 한 동 가져오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보일러실 하나 자르고 여기 발전소 자르고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량이 줄어들어서 스케치업으로 불러서 작업할 때 포인트 수가 줄기 때문에 좀 원활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측량점의 집합인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실제 거리를 재본다든지 할 때도 주변에 불필요한 것들이 없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도 리어럭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져가서 쓸 때 원래 데이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샘플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1cm 간격, 2cm 간격. 그래서 2cm 간격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2cm 사이에 있는 점들은 자동으로 지워주게 돼요. 그래서 전체 포인트 수를 줄이면서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샘플링해서 공용 포맷으로 내보내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공용 포맷이 DWG잖아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뭐 PTS나 라스나 라즈나 뭐 257이나 이런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포맷들을 내보내는 것도 리어럭스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취득한 다음에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 색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트루 컬러를 누르게 되면 실제 현장에 있는 색상이 각 점에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훨씬 실제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기기 자체에서 카메라가 동시에 부착돼서 스캐닝과 동시에 진행하는 제품군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캐닝한 다음에 어안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편집해서 붙이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세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을 때보다 사물의 구분이 훨씬 더 쉽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소프트웨어는 리얼웍스 뷰어입니다. 리얼웍스 뷰어는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 제품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테이션 컬러라는 게 있어요. 자, 스테이션 컬러를 딱 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런 그룹들이 다 스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 42군데에서 찍었네요. 그러면 한 색상이 가지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한 스테이션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보면 색깔이 얼룩덜룩한데 42개의 스테이션에서 찍은 데이터들을 다 정합을 해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스테이션 컬러를 보시면 그거를 확실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상이 겹쳐 보이는 부분들은 각각의 스테이션에서 동시에 스캐닝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보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퍼스펙티브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패러렐도 있어요. 평행투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베이스드라는 뷰가 있는데요. 스테이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캐너를 돌린 위치에서 주변을 보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지금 보면 공중에 있죠? 이거는 뭐냐 하면 사다리차를 올려놓고 찍어서 그래요. 자, 다음 스테이션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찍은 거고요. 자, 이렇게 측량한 다음에도 스테이션 베이스로 이렇게 다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스루도 있어요. 워크스루. 자, 워크스루를 이용하시면 실제 이 공간을 3차원 공간을 그냥 걸어 다니실 수 있어요. 물론 이 워크스루 동선을 잡아서 영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측량점만이 아니라 이게 측량점의 분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점의 집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현장에서 있는 그런 건물의 위치나 아니면 그 실제 눈으로 봤을 때 그 느낌 같은 것들을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 단면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단면 상자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단면만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단 뷰를 탑뷰로 바꿔볼게요. 자, 일단 뷰를 이렇게 잡고요. 여기 보시면 커팅 플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단면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수직으로 단면을 세웠는데 여기 보시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배치 중에 이 단면이 지나가는 쪽에 점의 배치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두께는 0.01m입니다. 이 값을 늘려주게 되면 포인트가 좀 더 두꺼워져요. 폭이 이렇게 넓어지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 1m로 바꾼다 그러면 좀 더 보이는 면이 많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수직, 수평 원하는 대로 단면을 다 잘라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측량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매저 도구가 있어요. 매저 도구 누르시면 이런 툴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직선 거리를 재거나 뭐 수평 거리를 재거나 각도를 재거나 다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버티컬. 이런 식으로 그냥 Z축의 높이를 바로 재줍니다. 점과 점이 아니라 이걸 무조건 수직으로 세워서 높이를 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기능들도 있고요. 또 각도를 재실 수도 있고,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취득하는 것만 해도 현장에 다시 나가지 않고 실제 거리나 각도 측정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단면 처리해서 저걸 또 이미지로 뽑을 수도 있고요. 그 이미지를 오토캐드에 불러와서 도면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하는 것만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다가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역설계를 하고 거기에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도면도 뽑아내고 시각화까지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실제 뭐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아니면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시공을 하실 때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